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알고 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매주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매주 옵션 매도. 이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위클리 커버드 콜 ETF, 이거의 프리미엄이 반년 사이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의 높은 목표 분배율을 자랑하는 커버드 콜에 1조 원가량 자금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 원금 손실에 대한 그 우려감도 커지고 있더라 그런 거죠. 코스컴에 따르니까 지난달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이 0.46%로 집계가 됐어요. 지난해 10월에 비하면은 한 절반가량 축소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옵션 시장에 비해서 옵션 매도 수요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은 급격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클리 커버드 콜의 경우 옵션 만기가 1개월인 상품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 있고 변경된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이후로 이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네요. 실제로 보니까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고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등 국내 주요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의 자산 규모를 합치니까 한 1조 원이 넘더라는 거죠. 1조 원이 넘더라. 문제는 뭐냐? 이 커버드 콜 상품 프리미엄이 줄면은 원금 손실 우려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이 목표한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결국 원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원금 손실이 있어도 운용사가 수익 구조를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국내 옵션 매도 시장이 작고 옵션 매도 수요가 많아져서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상품 규모가 커질수록 제시한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분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제살 깎아먹기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그 정기주주총회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행동주의 펀드하고 소액주주의 주주 제한이 수용된 사례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주주 제한이 호재로 부상했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올해 정기주총 관련 공시에서 주주 제한이 있었던 기업이 콜마홀딩스, 아미코젠 등 총 3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이라도 의안이 가결된 기업은 10곳이네요. 유가증권 시장 4곳, 코스닥 시장 5곳, 코넥스 시장 1곳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29곳에서 모두 부결이 됐다. 작년에 31개 기업 중 12곳에서 가결 안건이 나왔죠. 주주 제한은 늘었는데 가결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제한 안건이 가결된 곳으로 한국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꼽힙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죠. 달튼 인베스트먼트 요구대로 그 달튼 코리아 공동대표의 이사회 합류가 결정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 아미코젠 회장과 오스코텍 대표가 소액주주 반발로 교체가 됐고요. 하지만 다른 대다수 기업에서 이들의 주주 제한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한 집중 투표제 도입 안건에서 싱가포르의 그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은 KTNG의 대표이사 집중 투표제 그 배제 안건에서 쓴맛을 봤더라. 주총 직전에 회사 측과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주주 제한을 철회한 것도 있어요. 영풍하고 밀리서재에 각각 주주선을 보낸 머스트 자산운용, 서울 에셋매니지먼트가 대표적인데 한 행동주의 펀드 대표는 작년 밸류업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로 운영사 의견을 반영해 주려는 상장사가 꽤 늘었다.
펀드 입장에서도 미국처럼 대립구도를 형성하기는 인력과 체급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주목하는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도 반복이 되죠. 단타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행동주의가 일종의 테마성 호재로 인식이 돼요. 시장 관심에서 멀어지면 주가가 급속도로 꺾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묻지마 추정 매매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날 온라인 파트너스의 7.17%의 지분 확보 공시가 발생한 임플란트 제조업체죠. 덴티움엔 이날 개미들의 투자 자금이 쏠렸습니다. 주가는 11.11% 급등을 했고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죠. 미리캐피탈 10.78%, 이어서 온라인 파트너스 6.64%까지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스틱인베스트먼트 역시 하루 동안 5.26% 뛰었습니다. 아직 행동주의 캠페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향후 주주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죠. 하지만 행동주의가 캠페인을 벌인 기업 주가는 단기 널뛰기에 그친 사례가 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이 대표의 교체 소동이 빚어진 아미코젠, 이 아미코젠 주가는 임시 주총일을 앞두고 이틀간 17.57% 치솟았다가 이후 4일간 내리 20.4% 떨어졌습니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도 이틀간 8%가량 올랐다가 이후 모두 반납을 했죠. 온라인 파트너스, 미리캐피탈 등 일부 행동주의 펀드는 당장 공격적인 주주전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분 공시에 따른 기대만으로 주가가 뛴 것 같다 평가를 하는데 최고 투자 책임자 CIO라고 하죠. 자사주 보유량이 많고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단골 타깃이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런 행동주의 분석이 어렵거나 단기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단타성 매매는 자제해야 한다. 단타성 매매는 자제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단타성 매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 이 또 장기라고 해서 또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듭니다. 요즘 보니까 또 원자재가 잘 나가죠. 특히 금값 장난이 아니죠. 은, 구리 이렇게 금은 구리로 이제 이루어진 원자재 ETF가 일제히 급등을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자꾸 관세 정책으로 국내 증시가 막 흔들리잖아요. 피난처로 부각되는 분위기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코덱스 구리 선물 ETF가 올해 들어서 21.4% 상승했고 미국의 뉴욕 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달 26일 한때 파운드당 5.3달러를 웃돌아가지고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에이스 KRX 금연물 ETF하고 코덱스 은 선물 ETF 연초 대비 각각 16%, 14.8% 올랐고 메리츠 천연가스 선물 ETN 28.4%, 신한 브렌트유 선물 ETNH 4.7% 이렇게 에너지 관련 상품 가격이 뜁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뒤흔드는 이 관세 칼날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쪽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원자재 쪽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굿나잇.